자, 이번에는 그 상황에 대한 예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교재 297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제 2 해갖고 예문이 좀 나와 있죠. 그럼 적어 보겠습니다. 갑인 갑술 경자. 갑인 갑술 경자 그 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자 사주죠. 그리고 6대 운이기 때문에 6, 16, 26, 36, 46, 56, 66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개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우진, 정묘 이렇게 대운이 쭉 흘러갑니다. 근데 이런 사주를 이제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사주를 갖다 이제 분석할 때 제가 늘 주장하듯이 오행 배치도의 배치를 한번 해보라는 걸 한번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이렇게 이걸 오행 배치도에다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배치할 때 가장 먼저 일간을 갖다 먼저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연월 일일 천간순으로 이렇게 천간순을 배치한 다음에 지지는 연월 일시 순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인, 술, 그 다음에 자, 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또 반드시 먼저 책정을 해야 되는 게 공망에 대한 체크입니다. 공망이요. 그러니까 경자 일주 같은 경우는요, 진이라는 글자와 사라는 글자가 공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망은 이제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공망된 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과 사가 여기서 글자에 없기 때문에 공망은 해당되지 않지만 매년 돌아오는 운에서 진년과 사년이 되면 돌아오는 천간이 공만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주에서 갑진년과 을사년이 됐다고 했을 때 갑진년에 진에 앉아있는 갑이라는 글자도 공망이 되기 때문에 경일간에게 갑은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을사년에 얘들이 공망이 될 때 얘도 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년과 사년의 공망이므로 지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천간 공망이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제와 정제가, 그러니까 갑진년에는 편제라는 큰 돈을 내가 얻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편제야. 그런데 진을 통해서 얻으려니까 내가 뭔가 인성, 라이센스를 갖고 큰 돈을 벌거나 뭐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서 큰 돈을 벌려고 했으나 공망으로 인해서 못 벌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을사년도 마찬가지죠. 을사년 요 이제 요 편관이 되죠. 내가 어떤 큰 조직과 계약을 통해서 정제를 안정된 수입이나 안정된 오다를 따려고 했으나 공망으로 인해서 무산됐다. 요게 공망을 해석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은 이제 먼저 여기는 진과 사가 사주에 없으니 사주에 있는 그 공망은 없고 운에서 온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까 여기서는 그 화라는 기운이 없구나. 첫째. 두 번째는 여기 지지가 없다 보니까 요 기운은 뭐냐면 어떤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는 기운입니다. 즉 창업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기운은 약하고 관이 약하다. 관이 약하니 그러니까 관의 복은 못하고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화 기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여기 인 중에 있는 병이 또 화가 있고요. 요 술 중에 정이 있고 미 중에 정이 있어서 뭔가 운의 변화에 따라서 화가 없다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구나. 얘를 지금 먼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금 사업을 좀 배우고 있죠. 인과 술이 분명히 인호술이라고 하는 삼합 체계를 이루는데, 인과 술이 삼합을 이루었다면 화라는 기운이 강해서 남편복도, 이 사람이 여자라면 여자니까 남편복도 있고 직장복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과 술만 있는 건 삼합을 위한 대기 상태입니다. 즉 남편복이나 직장복을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결과는 언제 드러날까요? 오라는 기운이 대운에서 올 때와 세운에서 올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는요, 경오라고 하는 이 36대운에서 경오가 왔을 때 이 오가 이 술과 인을 갖다 같이 이루고 삼합을 이루면서 관국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 오 경오대운의 화 기운이 몹시 강해집니다. 자, 여성의 경우에는요,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화 기운이 강한 건 음양의 균형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 크게 생기는 일이 이 경오대운에 일어납니다. 보통은 이때 경사가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관복이 굉장히 좋아졌다 얘기를 합니다. 관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통 이때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권력성 조직에 들어가거나 굉장히 좋은 보직으로 발령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 합격해서 형편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 자체를 꼭 남편으로만 바라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국은 원국에는 이루지 못한다면 대운에 올 때 또는 세운에서 잘 봐라. 오라고 하는 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올 때 그 기간에 화국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화에 대한 기운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즉 화국이 될 때 이 사람의 관의 기운이 강화되니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올라가고 영향이 있어지는 겁니다. 다만 제가 국을 이루면 반대편에 있는 기운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 화의 반대편에 있는 기운은 이 기운과 이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에 있죠. 그래서 이 경이 약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금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거죠. 금의 기운이 약해질 때 건강상에서 금에 해당되는 대장이라든가 폐라든가 관절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좀 젊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고, 만약에 이런 기운이 60이 넘어서 온다면 한쪽에 내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에 약해지는 데서 병이 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기운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사주에서 수기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약할 때는 내가 시기랑 상관을 써서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관이 강화되면 내가 그런 일을 하는데 큰 조직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주어진 목표와 일하는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작아질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관의 모습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 시간도 내가 취미 활동이나 하고 싶은 걸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걸 투자하는 쪽으로 가서 직장에서의 어떤 위상은 올라가지만 내 취미 활동은 약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내 건강도 조금 악화될 위험성은 있다. 그런데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더라. 그래서 이 시기에는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관에 관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요런 걸 써서 제조업을 하거나 어떤 음식 사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대운에요,
여기에 이제 관의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 사업을 한다면 이 관의 기운이 강해질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관을 상징한 큰 건물, 그러니까 무슨 대기업의 큰 구내 식당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관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구청이나 시청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관청이 많은 곳에서 그들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대로 음식점 사업을 하는 것들, 그러면서 여기서 쿠폰 같은 걸 발행함으로써 많은 관을 갖다 사람 유치하는 것이 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니면 또 이럴 때는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관의 영향을 받는 거 맞고요. 두 번째는 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숍을 하나 하더라도 또 대형 프랜차이즈 가입돼서 하고, 그러니까 음식점을 한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가입해서 내가 음식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음식 사업을 하는 이것들을 관의 영향이 강해질 때 관과 조화시키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전 사주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인과 오와 술이 삼합이 되는 건 맞지만 가운데 글자인 오가 빠진 상태에서 이 원국만 가지고 이 두 개가 삼합을 이루지 못한다. 이 오라는 글자가 왔을 때 비로소 삼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합을 했을 때 인도 사라지고 술도 사라지지 아닙니다. 자, 관이라는 거 있을 때 이는요 편제죠. 편제고 여기 이제 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제와 편인이, 내가 편제를 많이 쓴다는 것은 유통사업이나 투자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편제를 쓴다는 건 여기 지금 편인이죠. 편인이고요. 편인을 쓴다는 건 유통이나 투자 관련 사업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다는 겁니다. 근데 오대운이 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유통이나 투자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나한테 큰 조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것들이 입사를 하거나 직장을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내가 아니면 내 남편의 사회적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좋아지는데 내가 항상 좋아지는데 몽땅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럼 요 글자는, 잘하는 글자는 요 인오술이 화국을 낼 때 몹시 약화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여기가 지금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사회적으로는 되게 잘 나가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회사 일이나 다른 일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나 아주 먼 곳으로 파견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데 뭐 미국의 대사로 간다든가 유엔의 대사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 프랑스의 어떤 그 현직 감독 슈퍼바이저로 간다든가 아니면 의사라면 의사의 어떤 교환 교수로 간다든가, 그럴 때 나는 이 자식 문제로 인해서 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요 대운에 왔을 때 좋아지는 것만 상황으로 설명한다면 다른 쪽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좋은 사주가 상당히 못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99페이지는 이제 정사, 기유, 정축, 그리고 기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남자면 여자면 이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이걸 오행 배치도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이 여기 있고 정이 있고 기가 있고 기가 이렇게 있네요. 사, 유, 축, 유 이렇게 되면 여기와 여기가 비어 있는 사주로 된 걸 알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지지에서 사라는 글자를 봤기 때문에 겁제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독립성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나는 독립해서 내가 먹고 살 길을 만들겠다. 그런데 독립해서 먹고 살 길을 만들 때 그게 뭐 사유축이라고 하는 합이 금국을 이루니까 금국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일간이 재성으로 들어갈 때는요, 그러니까 유통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유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요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글자가 여기에 강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또는 투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재테크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가 재테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한테 그 배우자로 하여금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전업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직장에서 투자 관련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투자라는 게 왜, 자, 보세요. 투자라는 게 왜 나왔냐면, 유통과 투자는요, 이 사람이 사유축이 삼합을 하고 있는데, 삼합이 금을 갖다 만들고, 금이 정일간한테 재성이기 때문에 이런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 패턴은 아예 딱 보자마자 그냥 암기하듯이 나와줘야 사주 해석이 금방금방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해석 패턴을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좀 육친과 삼합 그리고 다른 그 관계들이 되게 굉장히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유통사업을 한다면, 이 유통사업을 한다면 뭔가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유통하는 경우도 유통이고요. 내가 만든 것을 시장에 파는 것도 유통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 식상기운이 많으냐 작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천간에 상당히 천간의 기운이 강하죠. 이럴 때는 천간의 식신을 갖다가 내가 제조 활동이라든가 제조나 어떤 교육 쪽이나 아니면 컨설팅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교육 쪽 천간의 식신은요. 그래서 만약에 제조를 한다면 내가 제조한 놈을 납품하는 겁니다. 시장에다가요. 그러니까 편제니까 큰 시장이 돼 있고, 요 글자는 편제이면서도 편제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단골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픈된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을귀인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귀한 천을귀인이 편제 역할을 할 때는요, 시장 규모가 한 10배 정도로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엄청 큰 데다가 내가 제조한 것을 판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제조 공장을 갖고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이버 쇼핑몰에 납품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백화점이나 아니면 농산물 센터 이런 쪽에다 내가 생산한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교육 쪽은요.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생각한 교육 테마를 시장에 넓게 유통을 하는 거니까 내가 오히려 교육 사업의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맹시켜서 내가 하는 방식과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주인 경우가 프랜차이즈에서 교육 프랜차이즈 쪽으로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대만의 컨설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지식과 컨설팅 내용을 시장에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크게 대형 컨설팅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웨딩 업체를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남녀를 서로 짝짓게 만들어주는 결혼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 시장과 나의 플랫폼을 연결시키는, 요즘 따지면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각종 배달 어플이나 아니면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개발한 것들도 이런 거에 속합니다. 식신에. 그걸로 이용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유통사업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투자나 재테크 쪽은요, 요 자체를 갖다가 그냥 노린 겁니다. 금붕어 자체를요. 그래서 투자나 재테크를 했을 때 바로 투자를 내가 그 전업 투자를 한다면 내가 전업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이런 유통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내가 굳이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을 때는 이러한 투자를 재테크 방식으로 내가 하거나 배우자한테 어떤 내려갖고 이거 팔아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격으로 지시를 하면서 배우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전업 투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 근무하면서 어떤 펀드 매니저 역하거나 아니면 투자 자문 같은 걸 많이 해주는 것들도 식신과 재성을 갖다 편제를 같이 쓰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식신 생재 유형의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저는 지금 삼합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들도 육신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요런 쪽은 어떻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얘와 얘를 쓴다고 한다면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얘와 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어떤 학위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나 어떤 학위를 받으려고 박사학위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얘를 쓰는 건데 사주에 몹시 약하가 없지 않습니까? 지장간에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학위를 따기가 힘들고 학위를 따놔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딴 학위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악은요. 학위를 따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인성을 많이 쓴다는 게 전문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시성 시험을 공부한다는 건 여기와 여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관이고요. 여기는 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여기 문창성이기 때문에 얘는 문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야 그럼 고시 공부 한번 해볼래? 관의를 써볼까? 그래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많이 도전하는 타입이 이런 타입입니다. 근데 그럼 보통 10년 정도 도전을 하다가 야 나 그러지 말고 그냥 좀 훨씬 더 좀 편리한 다른 차라리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뭐 법무사로 일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보조 쪽으로. 이러면서 자기한테 소중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낭비하기 쉬운 게 이게 없는데 관을 추구하고 일을 추구하고 동시에 추구하는 고시성 시험, 그러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또는 고시성 시험에 준하는 로스쿨 이런 쪽을 노린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요 일지가 입고처가 됩니다. 뭐에? 정이라는 일간의 입고처가 돼서 사회적 활동을 한 10년 이상 못하게 될 수 있는 모습이 위험 요소로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이제 12운성을 좀 해박하게 안다면 그런 것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요게 좀 강해지는 대운이 온다면 이 입고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떤 유통사업을 하거나 투자 관련 일을 한 게 아니라 집에서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내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전업 투자를 하는 경우도 이럴 때 요 입고의 모습을 실현시키는 모습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객관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요러한 어떠한 운이 강해졌을 때 그 모습에 맞는 최선의 모습을 상정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타고나지 않은 걸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세월은 아무리 긴 세월이라도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건 맞지만 만약에 고시성 시험을 보면 10년, 20년을 갖다 허송 생활하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쪽에 직업을 얻게 된다면 여기서 굉장히 커다란 부를 쌓게 됩니다. 그게 금국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금국을 이룰 수도 있고 쫄딱 망해서 돈 한 푼 못 벌고 백수로 지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선택은 어떤 게 하면 된다? 사주에서 강한 것을 추구하라, 약한 것을 추구하지 말합니다. 딱 유일한 원칙입니다. 그 약한 것은 없는 것이 약한 거고 강한 것은 있는 겁니다. 근데 있는 것 중에서 그 기운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것,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얘가 삼합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30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01 보면 경자무자, 경신무자을해. 경신무자을해. 다음에 경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 이제 오행배치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을일간에 무와 경이 이렇게 있고요. 또 경이 하나 두 개네요. 그 다음에 신, 자의, 해, 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일간이 몹시 약하다는 걸 우리는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됩니다. 일간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꼭 반드시 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동업이라도 해야 된다. 누구랑? 배우자랑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식상이 없죠. 화식상이 없으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제조업을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 요식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상이 요식업, 제조업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 현대에서는 유튜브로도 많이 쓰이죠. 그런 것들은 안 되는 사람인데 잘 되는 것보다 얘가 즉 재성, 관성, 인성이 좋으니까 얘를 갖다가 재성을 쓸까, 관성을 쓸까, 인성을 쓸까를 먼저 살피는 게 좋겠다. 그런데 더 강화된 걸 보자 보니까 야, 신자가 수국을 이루고 있네.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는 다 제일 강한 글자는 여기 수라는 오행입니다. 이게 인성국이 되는 거죠. 그럼 인성을 갖다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게 어떤 전문성을 갖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가 좀 짧았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부동산 관련해서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정말로 자본이 정말 없어요. 이럴 때는요. 어떤 고시원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이걸 빌려서 운영 수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펜션 같은 경우도 빌려서 그 펜션을 내가 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빌려서 그걸 운영 수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니면 내가 작은 어떤 공간 속 갖다가 캠핑장을 내 노력을 좀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떤 숙박할 수 있는 걸 좀 만드는 것도 캠핑장은 이렇게 큰 돈이 들 건 아닙니다. 아니면 도심 속에서 이 시설 임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소규모로 돈이 없다면 당구장도 사실은 시설 임대 사업이고요. 예전 같은 지금 기원이라든가 어떤 오락실 같은 경우도 시설 임대 사업입니다. 여기에 요즘은 빨래방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빨래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도 내가 시설을 갖춰놓고 사업을 하는 것을 시설 임대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걸 인성을 잘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자진의 자라고 하는 글자가 핵심 글자가 월체이기 때문에 수가 강한데 신에 의해서 삼합에 의해서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자신의 그 직업을 선택한다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수가 강해지면 약해지는 건 뭐가 될까요? 여기가 더 약해지겠죠. 화 쪽이 약해진다면 화의 건강에 해당되는 거, 심장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시력 쪽은요 좀 약할 수밖에 없고 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목과 화가 둘 다 약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혈압, 저혈압과 당뇨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있으면 강해지는 글자는 뭐고 약해지는 글자는 뭐고 약해지는 거에서 건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식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식상을 활용한다. 여기서는요. 관을 안 쓰고 식상만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조업을 하거나 내가 자영업을 하는 거야. 요식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 또 뭐 떡집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근데 없으니까 이상하게 난 손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운이 바뀌어도. 그래서 약한 것은 절대 직업을 쓰지 마셔라. 자꾸 들어먹는다. 망한다. 강한 것을 쓰셔라. 이게 여러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삼합에 대한 예는 여기까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합 쪽을 좀 넘어가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